오늘의 이야기는 6.25 전쟁 때 우리나라의 군대를 파견하여 도왔고 우리와 형제의 나라라고 불리는 터키의 조상 오스만 1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터키인의 조상은 훈족과 투르크족으로 한자식으로는 흉노와 돌궐로 불렸습니다. 고조선 시대부터 중국의 북방, 우리의 이웃에 살던 민족으로 우리나라와 동맹을 맺어 중국의 한나라, 수나라, 당나라의 침입에 대항하기도 했죠. 13세기 말 소아시아 지역에서 패권을 쥐고 있던 셀주크 투르크는 8차에 걸친 십자군 전쟁과 징기스칸이 세운 몽골의 기세에 눌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몰락한 투르크계 민족들은 크고 작은 부족으로 분열되었습니다. 오스만은 그중 한 부족인 카이주족의 족장 에르투그룰 베이의 셋째 아들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1281년 24살의 나이에 부족장으로 추대되었습니다. 오스만 1세는 매우 독실한 이슬람교 신자였습니다. 그는 족장이 되기 전 젊은 시절 이슬람교의 여러 성자를 찾아다니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중 그가 스승으로 모신 사람은 셰익 에데바리라고 하는 이슬람교의 지도자였는데 그에게는 말 하툰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품성과 미모에 대한 소문은 다른 부족들에게도 퍼져나가 많은 구원자가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오스만도 그녀에게 한눈에 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수많은 구원자들과 싸워 이겼고 그녀에게 청혼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스승 에데바리는 오스만이 하찮은 부족에 불과했던 카유주족 사람이라는 신분의 차이를 들어 두 사람의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스승에 대한 존경과 말 하툰에 대한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던 2년여 시간 끝에 오스만은 결국 사랑의 열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상사병에 걸려 식음을 전폐하고 자리에 누운 오스만은 어느 날 친지의 집에서 잠시 잠이 들었습니다. 오스만은 스승 에데바리와 나무그늘 아래서 함께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스승의 가슴에서 달이 튀어나와 오스만의 가슴으로 들어와 잠겼습니다. 달이 잠기고 잠시 후 오스만의 가슴에서 아름답고 커다란 나무가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는 점점 자라나 커다란 나무 그늘이 생겼고 그 그늘은 온 세계를 뒤덮었습니다. 나무 아래로 산맥이 생기고 강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나무 그늘 아래에서 즐거워하며 행복해했습니다. 잠에서 깬 오스만은 스승에게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데바리는 그 달이 자신의 딸 말 하툰임을 알아차렸습니다. 또한 오스만과 딸 말 하툰이 결혼하여 자손을 낳으면 그 후손이 대대손손 번영하여 대제국을 경영할 것을 예언하는 꿈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오스만이 세울 나라의 미래를 알려주는 꿈이었던 것이죠. 마침내 오스만은 너무나 원했던 여인과 결혼했고 그의 꿈이 예언한 대로 1299년에 향후 600년간 이어질 오스만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왕국을 세운 오스만은 소아시아의 내륙으로 들어가 투르크족을 통합할 것인가, 비옥한 지중해로 향해 비잔틴의 영토를 넘볼 것인가의 기로에서 후자를 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탁월한 선택이 되었죠. 비잔틴과 전쟁을 치르는 동안 여타 투르크족은 별다른 어려움 없이 강해진 오스만과 그를 따르는 이슬람 전사들의 세력권 안으로 병합되었습니다. 그리고 1453년 그의 후손 메드메흐 2세는 동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고 지중해의 패권을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세계의 대제국의 탄생이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은 이스탄불로 이름이 바뀌고 오스만 제국의 수도가 되었으며 성 소피아 성당은 이슬람 사원이 되었습니다. 15세기 후반 동유럽의 대부분이 오스만 제국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동유럽 장악으로 유럽의 중세 봉건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되었죠. 그러나 콘스탄티노플의 함락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로 인해 당대의 수많은 학자들이 이탈리아로 건너왔고 지중해의 르네상스가 꽃을 피우는 계기가 되었죠. 또한 오스만의 지중해 지배로 인해 동방으로 가는 육로 길이 막히자 향신료를 구하려는 유럽의 국가들이 바닷길을 찾기 시작하면서 15세기 유럽의 대항해 시대가 시작되었고, 이것이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로써 이후 500여 년간 서양 세력이 동양을 누르고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